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했는데 내가 저항했더니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무려 61년 전 이야기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채말자 할머니. 18세에 억울한 죄인이 되어서 79세가 되어서야 무죄를 받은 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재판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과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시간을 거슬러 196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 그때 채말자 할머니는 18세였어요. 여러분 18세가 어떤 나이인지 아시죠?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수다 떨고 연예인 덕질하고 장래꿈 얘기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해 어느 날 채말자 할머니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그녀를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저항하겠죠. 채말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어요.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잘했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성폭행을 시도했던 그 청년이 채말자 할머니를 고소한 거예요. 뭘로요? 중상해죄로. 내 혀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도둑을 막다가 도둑이 다쳤다고. 집주인을 고소하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재판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채말자 할머니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까지 있었어요. 키스를 하게끔 충동을 일으키는데 보탬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판결문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채말자 할머니에게 던진 질문들이에요. 성폭행하려던 청년과 결혼할 생각은 없느냐? 처음부터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정말 법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결혼하라니?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잠깐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항하다가 강도가 다쳤다면? 강도와 친구가 될 생각 없냐? 고 묻는 격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1960년대에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그렇게 채말자 할머니는 18세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라가 날 범죄자라고 했다. 이 낙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결혼할 때도 취업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땠을까요? 저 사람 정과 잘해.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수군거림 속에서 61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6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나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평생을 억울하게 산 거죠. 시간은 흘러 2020년. 사건이 일어난 지 5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때 채말자 할머니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억울하다. 다시 재판을 해달라. 74세의 나이에 재심을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이미 70대 중반인 나이에 다시 법정에 서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다. 이 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재심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때 SBS 꼬꼬무 제작진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꼬꼬무 아시죠? 궁금한 이야기 Y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잊혀진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작진은 할머니의 재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 9월 10일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거예요. 61년 만에 말이죠.
법정에서 채말자 할머니가 외친 한마디. 이겨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79세의 할머니가 61년 만에 억울함을 벗어던지는 순간.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무죄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죠. 정당 방위가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옛날 얘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 현재 진행형 문제예요. 첫째,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1960년대에는 여성의 저항조차 범죄가 되었어요. 여자는 조용히 당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성폭력 사건에서 왜 그곳에 있었냐, 왜 그런 옷을 입었냐 같은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둘째, 정당 방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정당 방위라고 생각하는 일이 법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예요. 셋째, 사법 정의의 회복입니다. 늦었지만 법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항하다가 강도가 다쳤어요. 그런데 강도가 여러분을 폭행죄로 고소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1964년에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그때 내가 채말자 할머니였다면 여러분은 61년 동안 억울한 죄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용기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세 번째, 정당 방위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과 과도한 폭력의 경계선은? 이런 질문들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죠. 채말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61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둘째, 피해자의 목소리는 묻혀서는 안 된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셋째, 사회의 인식은 변할 수 있다. 1960년대와 지금은 확실히 달라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을 갖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둘째, 편견 없는 시각을 갖는 것. 성폭력이나 범죄 사건을 접할 때 피해자를 의심하기보다는 보호하는 시각을 가져주세요. 셋째, 용기 있는 목소리 내기. 주변에서 잘못된 일을 보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채말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참아온 할머니의 용기, 그리고 끝내 정의를 되찾은 감동적인 결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명예를 회복하신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겨냈다 고 외치셨을 때 그 기쁨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61년 만에 무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당 방위의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이야기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